이제 기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란지, 흉한지 이런 거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그런 쪽으로 기lum론에 대해서 해석을 나갈 건데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은 기문 해석은 먼저 홍국 집안수로 기륭을 보고 그 다음 문계를 포함시켜서 기륭을 판단한다. 기문국을 포근하고 나면 어떤 국이든 흉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흉이 강하면 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사진궁, 동처, 자 중궁과 연, 월, 일, 시궁 이곳에 길문과 길괴가 있는 경우는 흉살이 변하여 길격이 되거나 흉살의 영향이 감소 또는 해소된다. 이런 쪽에 얘기를 중요한 궁이 길문이나 길괴가 있으면 그렇다라고 이제 기문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먼저 이제 이 8개의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개 해석은 저번에 한번 배웠었죠. 일상생기 이중청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번 유튜브를 보여드리면 자 기문등에서 8개 포국해 가지고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체 있었잖아 이런 거. 그래서 8개 변화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 8개 기문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게 지금 키포인트. 여기서는 그 8개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문 해석의 중요성을 보면 8개는 음양을 나타내는 양요와 음요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8개의 소성계를 말한다. 이거는 이미 주역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무극에서 무극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4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8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 8개의 소성기로 사성의 8개의 소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8개의 소성계를 말한다.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기문등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일상생기 이중천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시키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기문등갑에서는 이 8개를 중궁 집안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구궁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8개법이라 한다. 앞에서 제가 지금 궁중에 이 숫자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체 사중유원 오상화의 육중복덕 칠화절명 팔중기혼 이런 걸 해서 이 구궁도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했죠.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8개법이라 한다 그 말이죠. 자, 8개 해석의 기본은 8개법에서는 8개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8개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 천이, 절체, 유온, 화해, 복덕, 정을명, 귀혼이 각 구궁에 배치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생기복덕법이라고도 부른다. 이거는 풍수에서도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이 정도가 앞에서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의미를 개략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는 뭐죠? 기운이 생하는 거니까 좋겠죠. 기운이 태어나는 거. 처음으로 기운이 생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느껴지죠. 천인은 하늘의 이 마땅을 자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의학이나 의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의사나 약의 의미를 갖는다. 절체는 좀 뭐죠? 끊어진다. 몸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뭐야? 자라다가 상처를 입는 것으로 부상이나 수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몸이 다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몸이 끊어지는 거니까. 유호는 뭐야? 떠들어하다 놀고 있는 혼이죠. 정확히 말하면 놀유자의 혼자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놀고 있는 혼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 상이고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마음이 들떴다.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화해는 뭐냐면 우리가 이 화해할 때 이 화해가 아니라 이 화해가 아니라 뭐예요? 재앙화자예요. 재앙하고 손해 해자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손해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활동하다가 상하는 것으로 재앙의 의미가 있다. 이 화해는 타협하는 거죠. 두 사람이 화해하는 건데 그 화해가 아니라 이 재앙화자의 손해자니까 재앙으로 인한 손해다.
그러니까 재앙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겠죠. 복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좋겠죠. 복과 덕이니까 상한 후에 복과 덕이 오는 것이고, 절명은 뭐죠? 목숨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이겠죠. 사망. 그래서 복을 누른 후에 사망하는 것으로 목숨과 관련한 위태함을 의미한다. 기운은 뭐죠? 혼이 돌아가는 건 뭐예요? 잠잠해지는 상태죠. 혼이 돌아가는 거니까 은둔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생기는 기운이 생하는 거니까 좋고, 복덕도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이도 뭐 의사와 관련된 약이라든가 그런 거니까 좋은 의미가 있겠죠. 절체는 몸이 끊어진 거니까 다치는 거잖아. 상처니까 안 좋아 보이고, 유언도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이게 꼭 나쁘다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나쁘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느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 화해는 확실히 안 좋겠죠. 재앙과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절명은 목숨이 끊어지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망 이르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 의미지만 또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굳이 그거를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망과 관련한 위태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좀 안 좋겠죠. 느낌으로는. 귀요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둔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냥 돌아가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다지 꼭 나쁜 의미로 파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체, 화해 이건 확실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생기 천이는 좋아 보이고요. 복덕도 좋아 보이죠. 그다음에 절체, 화해는 확실히 안 좋고, 유언이나 절명, 기호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8개 해석을 볼게요. 자, 먼저 생기. 생기는 자신감이 생겨서 박력과 용기를 갖고 사회로 진출하려는 의욕과 생명력이 왕성한 길게다. 좋은 게라는 거죠. 팔문 중에 생문과 같은 의미다. 팔문 중 생문과 휴문이 동공하면 가장 길하고, 두문이나 사문과 동공하면 가장 흉하다. 일감궁이나 칠태궁에 생기가 임하면 길하고, 사성궁이나 이공궁에 임하면 불리하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일감궁이 여기죠. 그 다음에 칠태궁이 여기에요. 여기에 생기가 임하면 길하고, 사성궁과 이공궁에 여기에 이 생기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불리하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궁과 칠태궁에 생기가 있으면 길하고, 사성궁과 이공궁에 이 생기가 임하면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체적인 답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는 하늘의 의사다. 그래서 의는 마땅을 의자잖아 원래. 그래서 천이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화를 지키며 의술과 질병치료, 의학업 등의 활인업이니까 좋겠죠. 사람을 살리는 업이라는 거죠. 활인업 등에 관계하는 길게다. 일명 천이라고 한다. 의사라는 거죠. 하늘의 의사. 팔문 중에 계문과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 신수국에서는 천리가 있는 궁의 방향에서 좋은 약, 의사를 만나는 것으로 병이 어떻게 보면 다시 좋은 약이라든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가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천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절체는 몸이 끊어지니까 몸이 상처를 입은 거겠죠. 자, 활동하려 하지만 장애물이 있어서 좌절하고 몸이 아프니까 도중에 모든 일이 끊긴다는 흉꾀이다. 정지, 몸이 아프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실패, 비애, 단절, 부상 등을 의미한다.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단절, 이별, 부상당한다는
등의 우여곡절이 속철하는 괴이다. 그러니까 좋지는 않죠. 절제니까. 팔문 중에 경문, 놀라는 문이죠. 경문과 동공하면 놀랄 일이 생기니까 안 좋겠죠. 더욱 흉하다. 해당하는 육신에 흉한 작용을 한다. 어쨌든 절체, 몸이 끊어지는 거니까 좋지는 않죠. 몸이 크게 다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유호는 뭐냐면 혼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혼이 떠돌아다니니까 뭐예요? 마음을 못 잡고 뭔가 좀 들떠 있는 상태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즉흥적인 발상과 갑작스런 의욕이 생겨서 분주하게 마음이 들떠서 그렇게 열심히 막 혼이 떠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신중하지 못하죠. 즉석적인 거니까 실리를 얻지 못하고 변화만 많을 뿐인 흉계이다. 그러니까 좀 실리가 없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마음이 들떠가지고 순간순간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별로 실리가 없는, 마음만 바쁜, 몸만 바쁜 그러한 걸로 보면 흉계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거망동하고 가볍게 움직이죠. 출입이 빈번한 기운으로 팔문에 경문과 동공하고 있으면 안 좋겠죠. 놀랄 거니까 흉한 작용이 더 크다. 유호는 영마가 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죠. 유호는 영마, 짓살 그들과 비슷한 것으로 일진궁, 세궁에 있으면 평생 뭐예요? 떠돌아다니는데 실속이 없겠죠. 평생 이동과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길격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활동을 왕성하게 하겠죠. 오히려 왕성한 활동력으로 인하여 발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마사나 이런 것도 안 좋게 이야기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만 뭔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여기 집에 방콕에 가만히 있어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 그럼 뭐예요? 연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방콕만 하고 있는 청춘 남녀는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돼 일단. 동아리가 됐던 무슨 산악회가 됐던 스포츠 모임이 됐던 역시 뭐 여러 가지 취미 모임이 같거나 이런 데를 열심히 나가야 인연도 만나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유언 떠돌아다니는 것을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속이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개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운이 좋거나 어떤 그 길격으로 돼 있다 구성됐으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뭔가 발전을 비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화해는 안 좋겠죠. 아까 뭐예요? 절체와 비슷하겠죠. 활동하면 재액이 따른다. 이 재앙화자, 재앙화. 그 다음에 손해, 재앙이 따르고 손해가 따른다. 그리고 흉기로서 질병, 사고 등의 흉사가 감시된다. 특히 관제 구설과 횡액을 주관한다. 팔문에 상문과 동공하게 되면 역시 안 좋겠죠. 그 화는 더욱 크게 작용한다. 복덕은 좋겠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인기가 높고 인덕이 있는 길게다. 잔치하고 오락하며 즐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로서 행운을 얻고 기쁜 일이 생기며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복덕, 생기복덕, 그럼 좋죠? 생기복덕, 자,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덕 다 좋죠? 절명 안 좋겠죠? 목숨이 끊어지는 거니까. 목숨이 끊어진다는 죽음에 대윤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명은 사와 관련됐다. 죽음과 관련돼 있다. 대윤께라는 거죠. 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죽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죽은 것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끝내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윤계로 보고 있고요. 자, 모든 일이 막히고 절망하며 좌절과 의욕상실을 주관하는 기운이다. 우리가 이제 자살 같은 거 있잖아요. 자살. 보통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든 정말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자기가
이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오로서 그럴 경우 어떻게 자기 목숨으로서 세상과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변 사람이 말이라도 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절명이 대흉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막혀 있고 절망한 상태고 좌절로만 있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의욕도 상실됐어요. 내가 뭔가라도 좀이라도 할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겠죠. 자, 이런 경우는 부상이나 수술 등을 받기 쉽다. 팔문에 사문과 동궁하면 진짜 안 좋겠죠. 더욱더 흉한 작용을 한다. 자, 기호는 뭐냐면 혼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곳. 어디로 돌아가냐? 돌아가서 쉰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길을 가던 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일을 하던 자가 손을 놓고, 활동하다가 정지되는 등 본래 상태로 후퇴하는 흉계다. 흉계. 근데 꼭 이게 흉계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흉계라고 보지만 어떤 안 좋은 상태로부터 돌아와서 쉬고 있다. 그러면은 꼭 생각이 나름 같아요. 그걸 흉계로 볼 거 아니라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그 충전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꼭 흉계로 뭘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흉계로 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현재 생활에서 탈피하여 숨어 지내는 은둔에 계기도 한다. 가끔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고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8문 중 2문이죠. 자, 두문 불출한다고 그러죠. 문을 걸어 담그고 안에서 처박혀 있는 거죠. 조용히. 동궁하면 이런 의미는 더욱 가중된다. 관기궁에 두문과 기혼이 같이 있으면 성격이 내성적이고. 자, 관귀는 뭐예요? 관은 뭐죠? 직업도 되는 거죠. 직업이죠? 직업도 되고 뭐 이거는 사회적인 뭐가 돼요? 사회활동 되는 거죠. 사회활동을 통해서 명망을 얻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도 명예예요. 명예.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 직장, 그 다음에 벼슬. 여자로 말하면 남편이지만 어쨌든 이런 궁예가 두문이 됐으면 이게 어떻게 다 은둔해야 되니까 뭐예요? 사회활동을 접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 신수국에서 세궁은 내 자신의 궁이죠. 연지궁, 월지궁 등의 기운이 있으면 조상의 묘를 손질한다. 주요 동처에 있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게 된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든가 사회활동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등을 다 그만두고 귀혼 되돌아가서 조용히 은둔한다. 조용히 쉰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이런 말들이 전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너무 그렇게 액면 그대로 나쁘다, 흉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처한 상황에서 기온이면 이게 좋다고 해석돼야 되는지 나쁘게 해석돼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유동성 있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담을 할 때는. 그래서 요즘 저도 느낍니다만 이게 문자 그대로 그것만 해석하지 말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또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릇 이런 것 등에 비추어 봐서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사주가 만약에 안 좋다든지 상황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기운이 들어오면 좀 이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쉬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호는 부정적인 의미는 흉이 더 강하지만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절명은 죽음이니까 안 좋겠죠. 어쨌든 흉이고 복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거고 화해도 손해가 발생하고 재앙이 화가 따른 거니까 안 좋고 유언도 떠돌아다니는 건데 아까 뭐 기원하고 비슷하게 뭔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떠돌아다니니까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속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게 보지만 그래도 멍하게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역마살이라든가 짓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실속은 없지만 나중에 뭘 얻어요? 그 사람이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느 지역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을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뭐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방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마, 짓살 이런 것들은 요즘 시대는 오히려 더 장려되는 이제 전 신사라고 봐요. 그래서 역마살 있고 바쁘게 움직여야, 해외도 번질나게 드나들고 해야 뭔가 이루어지지, 국내에서 조용히 집구석만 지킨다고 뭐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체는 몸이 끊어지는 거니까 다치거나 뭐 부상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 좋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천의는 이제 만약에 환자면 천의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의학 관련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생기는 뭔가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좋은 의미로 파악하면 역시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기, 천의, 절제, 유혼, 화해, 복덕, 절명, 기원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너무 길, 흉 뭐 이런 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좀 우리가 플렉스블하게 좀 유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8개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